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큰 거 한 판을 붙이는 게 작은 거 여러 개수를 붙이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 집과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 대부분은 이게 5%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의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을까. 견적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8대2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비는 8, 간접비는 2. 직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재료비죠. 그 재료를 갖고 실제로 작업하는 인건비가 직접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비의 비율을 본다면 2에 해당되겠죠. 이 2가 직원들의 인건비, 현장 소장님, 디자이너, 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AS 하시는 비용, 가게의 임대료, 회사 차의 유지비, 물가잡비, 이윤 다 포함한 게 간접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2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느 업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줄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8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8 중에서도 7은 인건비고 3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큰 거 한 판을 붙이는 게 작은 거 여러 개수를 붙이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재료비를 좀 많이 쓰시고 인건비를 적게 쓰는 품목들을 좀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최근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방의 벽 타일을 600에 1200 타일로 쓰다가 요새는 1200에 2700, 1600에 3200 타일을 주방 벽에 쓰고 있습니다. 600에 1200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붙여야 그 벽을 붙일 수가 있는데, 박판 타일은 두 사람이서 1시간이면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상 좀 적게 들어가는 포인트고, 하지 작업은 마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 도배를 붙이는 것과 석고보드를 한번 붙여놓고 도배지를 붙이는 거는 똑같은 도배지라도 마감 작업에 있어서 월등하게 마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감의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걸 따져서 내가 얼만큼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준비 작업이 많이 된 하지 작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좋은 재질을 사용하되 하지 작업을 최대한 줄여서 마감의 품질을 줄이고 재질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성비를 높이는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을 드릴 때 우리 손잡이 좀 비싼 거 쓰면 어떨까요? 바닥에 타일형 강마루를 쓰더라도 넓은 걸 쓰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고객님께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디아망 벽지, 그런 자재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망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타일을 대체할 수 있고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디아망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재료를 좀 가성비 있게 쓰는 방법이네요. 네, 디아망 플러스와 디아망의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룰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20룰이면 20만 원이 더 비싼 케이스인데, 2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5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좋은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재질이거든요. 도배지의 두께를 높이고 마감재를 필름처럼 만들어주고 타일처럼 만들어주고 도장처럼 만들어준 게 디아망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실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긴 하겠네요. 결국은 우리 구경하는 집 고객님들의 반응을 보고 계약한 고객님께 계속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품목들도 사실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찌거리, 빨래봉, 네. 도어락, 온도 조절기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것들도 기준이 없으면 많이 휘둘리기 쉬운 것 같거든요. 짜잘한 게 모여서 몇백만 원 순식간에 넘어가니까. 간단하긴 합니다. 견적을 어떤 고객님 1번부터 5번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1번 업체, 2번 업체, 3번 업체 이렇게 받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걸 봤는데, 미리 업체를 가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항목들을 정리하고 이 항목들을 그 다음 업체한테 반영해달라고 하고, 내가 생각한 예산 안에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해서 최종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신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으니 기존의 업체들이 가진 견적서를 짜집기 해서 나에 맞는 견적서를 만들어 둔 다음에 그 견적서의 항목들을 요청하는 방법들이겠죠. 또 휴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사서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부탁을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했을 때 더 금액이 저렴한 품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일, 도배지, 필름지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고정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AS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고객님이 직접 사오셨을 때는 고객님이 직접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사 가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맡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분리해서 샀을 때 리스크 중 하나가 고객은 재료만 사온 거고 그 인테리어사에서 시공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이런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애매하죠. 에어컨을 예를 들면 에어컨을 고객님이 사오셨고 시공을 인테리어 회사가 했다고 치면 에어컨에서 물 떨어지는 거는 사실 시공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은데 고객님께서는 그걸 증빙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제 물 떨어지는 것까지 다 고객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공사 같은 경우는 턴키로 맡기셔야 되는 거고요. 수건거리, 빨래거리 이런 내용들은 고객님이 직접 사오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간접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회사 이윤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윤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네. 거기서 깎아달라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회사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각자의 방식이 있고 제가 너무 침범하는 것 같으니 어쨌든 8대2에서 2를 갖고 가고 싶은 게 진짜 속마음인데 견적서상에는 1만 표기를 합니다. 1만 공과자비로 표현을 해드리고 나머지 1은 자재비나 인건비 속에 태운다고 하죠. 그런 표현을 써서 거기에 녹여냅니다. 결과적으로는 끝날 때는 2가 남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은 얼마를 벌어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6% 이게 좀 많이 잡습니다. 또는 5% 요게 남는 게 그 정도가 남고요. 한 3%가 직간접적으로 세금이 나가게 돼요. 공사가 이제 꾸준히 없는 그런 경우에는 모아놨던 또 3%들을 다시 풀어서 직원들의 인건비나 회사 유지비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2, 3%를 대표가 갖고 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윤에서 그럼 20%를 좀 다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안 되고요. 약간의 모험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의 디자이너나 아주 유명한 현장 소장님께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시공 능력도 되고 마감 품질도 되는 좋은 회사인 거죠.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분이 그냥 공사를 어쩌다가 하나 따는 수준의 상황이라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격리 업무도 본인이 다 볼 테고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도 본인이 다 치울 테니 실제적으로 그 8대2에서 그 2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포지션이 수익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2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깎아드려도 그분은 공사를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 나 홀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실력 있는 디자이너 출신이나 실력 있는 현장 소장님 출신의 회사를 찾는 것도 간접 비용을 줄여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는 이 부분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일수록 간접 비용이 2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은 견적이 과연 괜찮은 견적인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각 업체별로 어느 공정이 비싸고 어느 공정이 싸다 이거는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감 재질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 준비 작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판단해 놓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공사 금액 중에 마감 재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준비 작업이죠. 철거, 설비, 설비 중에서도 위생, 전기, 공조, 소방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마감 재료 비용이 좀 적고 비율상이 적은 거죠. 철거, 설비 이런 것들의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훈 디자인 견적은 시장가라고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고객님들이 상담 끝나면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객님이랑 상담하신 가장 비슷한 고객님이 가장 최근에 끝났던 견적가가 그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고객님께서 이렇게 비싸구나. 그럼 견적서 주실 수 있죠? 보내드리죠. 근데 왜 비싸요는 준비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감재들은 다 알아요. 타일형 강마루, 구정, 동화의 어느 제품, 벽지, 티아망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온수 분배기 교체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공사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견적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견적이 비싼 거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좀 공사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사성이. 우리가 마루를 깔 때 10만 원짜리 마루를 깐다고 치면 마루 철거 과정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격으로 이제 10만 원에 마루를 깔면 회사 유연 10,000원 붙여서 11만 원이면 충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마루 깔게요 그러면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3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마루를 철거해야 그 마루를 깔기 때문에 마루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과정을 더 들어가 보면은 밑작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엄청 크죠. 거기서도 비용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나죠. 도어 교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어를 영림, 예림 이런 데서 맞춰서 도어를 바꿀 때 우리 회사는 문 틀이죠. 문 왁구 이거를 이제 철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문 왁구를 지지하기 위한 속틀이 있습니다. 이 속틀까지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나무라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살짝 뒤틀려요. 그래서 합판이라는 걸 써서 최대한 뒤틀리지 않게 하는데 오래되면 이 합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문이 가만히 닫혀야 되는데 저절로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틀이 끼어져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서 우리는 틀까지 철거를 하게 되는데 아니 문 하나에 30만 원인데 왜 50만 원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왜라는 단어는 속틀까지 철거가 된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무멀딩 무문선으로 시공하나요?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을 만들 때 속틀까지 철거를 해야 그 정도의 마감 품질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 시간은 1시간이지만 고객님이 어떤 니즈를 가졌는지를 막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항목들을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속틀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의 커리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8대2를 말씀드렸는데 5대5로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 8이라는 것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10에 대해서 8도 지키고 2도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인건비와 또 재료비에 대한 내용이 다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회사의 그레이드를 판단할 때 가격적인 부분도 고객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평당 300만 원대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를 하겠다. 나는 평당 200만 원대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게 사전에 이 정도는 사실 커뮤니티나 직접 견적을 받는다던가 해서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그레이드를 좀 따져간다면 이제 직접비 부분에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반영되는 밑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진행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계약을 했다. 네. 근데 실제 공사에는 11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9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 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9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 당연히 들어온 만큼만 받아야지 말씀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11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서 늘어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럼 10명 값만 준다고 하시겠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공에서는 돈이 남지 않더라고요. 10명을 생각하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11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땐 13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도배 부분은 11명을 넣었는데 9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고객님께 설득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으면 여기서 채워드리고 여기서 또 채우지 못하면 이쪽에 남는 부분을 갖다가 채워 넣기도 한다. 방어 기제를 가질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파트가 어떤 건지 사전에 좀 인테리어 회사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전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중문에 대한 디테일을 레일이 완전히 매립이 되기를 원하셨고 고객님과 함께하는 단톡방에다 이제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릴 때 고객님이 원하시는 제품의 댐퍼가 이태리 제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으나 50만
5천만 원 추가될 수도 있으니 고객님이 보내주신 사진처럼 꼭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이런 바니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답이 왔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공 작업에서 미리 줄일 수 있는 공사 방법이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수와 상의를 하고 설치는 이렇게 하자, 대신 바닥에 단 띄우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이런 로망이 있다라는 거를 나의 의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공사의 퀄리티도 높이고 나의 로망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에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혹시 몇 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한 500개 정도는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 이런 게 상당히 쌓여 있잖아요. 네. 잠실에서 유사한 견적대 인테리어 회사들에 비해서 영훈이 갖는 특화된 점? 8대 2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7.5 대 2.5 이렇게 발생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건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이건 돈을 깎아드렸고요 했던 부분이 2.5가 된 부분에 0.5 부분을 고객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잠실 고객님들의 어떤 니즈를 표현한다고 하면 한 95% 정도는 똑같으세요. 그 5% 정도의 개성을 반영을 해줘서 저 집과 우리 집이 똑같은데 저 집과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사실 노하우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케이스는 도배지도 한 2가지 색상, 마루는 그냥 1가지 색상, 타일은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이 정도로 먼저 제안을 드리고 디자인 미팅에 소요되는 도배를 하나 고르는데 뭐 며칠씩 걸리고 필름지 색깔 고르는데 며칠씩 걸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개성이 강한 5%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제안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죠.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고객분들이 초반에 계약했던 견적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끝나서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추가 공사비라고 하면 계약한 금액보다 얼만큼 올라갔냐의 차이인데 거의 모든 고객님께 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견적을 드리면 이 견적보다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제가 견적을 잘못 드린 꼴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 5%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1억에 끝났으면 500만원, 8천만원에 끝났으면 400만원 예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추가 금액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자형 주방인데 갑자기 아일랜드를 하나 놓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아일랜드는 그야말로 그 주방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돼서 견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 마감재 자체가 또 전체 도배에서 전체 타일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인 거죠. 계약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답을 가지시고 공사를 하시게 되면 추가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공부의 양이 많이 부족하세요. 공부를 언제 많이 하시냐? 계약하신 다음에 많이 하시게 되셔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계약 직전에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큰 틀을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디자인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이제 마감재의 종류가 바뀌지 않도록 계약 전에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구체적인 금액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구간별로 이런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또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겠다. 도배, 마루, 싱크대 교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집을 마련했는데 집을 살 때 세금을 내고 돈이 없는데 10년은 살아야 되겠다. 평당 200에서 25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살짝 바뀌지만 큰 구조 변경은 있지 않게 되고 타일형 세면대라든가 욕실의 조적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욕심을 내볼 만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평당 가격을 하시면 되겠지만 가중치를 25평은 1.2를 더 곱해주시고 10평대 원룸 이렇게 나오면 가중치를 한 1.5 정도를 더 주고 예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300만 원대 이상부터는 모든 옵션들이 하나하나 살아서 숨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일형 강마루에서 원목마루로 바뀌신다던가 벽체가 박판 타일로 크게 돌아가신다던가 천정도 높이고 이런 준비 작업들이 많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대로 다시 환산해서 말씀드린다면 5천만 원대냐 8천만 원대냐
1억이 넘는 금액대냐, 1억 5천이 다 되는 금액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돈을 마련해서 갖고 오라, 이런 인테리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정 짓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약간의 숨김도 없이 내 자신한테는 그 금액대를 알려주셔야 돼요. 엄마한테 좀 빌려오면 되지, 우리 남편의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대를 어느 정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5천만 원만 쓴다고 하셔도 상담 내용이 1억이면 1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빼나가자고 거꾸로 말씀드려요. 분명히 가지신 니즈가 뭐 잠실 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가격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여기까지 못 맞추실 거면 드린 견적서에서 어느 부분을 뺄 건지 생각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네, 감성과 이성은 모두 혼돈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성의 자료만, 비싼 견적이겠죠. 고객님들이 보시면 이성의 견적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촬영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S를 위한 거라면 그닥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약하신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멘트라도 잘 건지면 엄청 유용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견적이나 받아볼까? 이러고 오시는 분들보다 여기서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를 되게 많이 갖고 오세요.